현재 전염병이 강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 있지만 스트레스 관련 비전염성 만성질환 역시 인류 건강과 세계 경제에 거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3,600만 명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와 관련된 손실이 2030년까지 누적 4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세계 총생산의 75%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 관련 비전염성 질환, 예컨대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관절염, 심리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하나씩 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심리질환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의 발생 혹은 예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단연컨대 스트레스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건강상의 최대 위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약을 드시는 것을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여쭤보면 젊은 사람들도 심혈관 질환에 걸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탈모가 있어서 약을 미리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들의 스트레스성 질환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달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입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선택한 하버드 의대의 40년 연구 성과가 들어있습니다. 왕팡 지음, 송은진 옮김, 와이즈맵 출판사입니다. 왕팡 박사는 중국 중의학대학원 박사이며 하버드 대학 의학대학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심신의학연구원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스마트 프로그램 중국 홍보대사 및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부속의 벤슨 헨리 심신의학연구소의 명예교수이자 하버드 의대 마인드바디 의학 교수인 허버트 벤슨은 심장 전문의이자 심신의학 분야의 선구자이시며 이 벤슨 박사는 40년 이상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 예방과 심신 관리의 기술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 스마트 프로그램을 벤슨 교수가 고안해내셨고 그의 특기인 이완 훈련뿐만 아니라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 발전한 인지치료, 마음 챙김, 식이요법, 운동, 관계 개선 등을 잘 버무려서 적용하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뇌과학이나 의학 연구 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미국 유학 시절 나는 우연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아직 뾰족한 치료법이 없고 호르몬 조절을 통해 증상을 억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운이 좋게도 심신의학을 접하게 되어 심신훈련을 시도했고 큰 효과를 보아 점차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는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민인 소아 청소년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검사란 검사는 다 받아보았지만 어떤 문제에도 특별히 발견되지 못했고 거의 모든 의학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었는데 엉뚱하게도 집 뒷마당에서 기르는 암탉을 통해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암탉이 어느 날부터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유심히 생각해보니 암탉은 코요테가 닭장을 습격해 기절초풍한 날부터 알을 낳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연 임신이 안 되었던 이유는 배란 문제가 아니었고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서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피곤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도움을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 불임 여성 모임에 나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집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중에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고 출산했으며 나중에 자연 임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의식 속에 쌓아두면 잠이 들어도 밤새 꿈을 꾸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가슴 떨림, 답답함, 빈뇨, 위통, 딸꾹질 등의 증상으로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2018년 3월 한 1986년생 남성이 직장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열흘 후 그는 젊은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 둘을 남겨두고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나의 친구였고 나는 그가 쓰러지기 얼마 전 그를 짧게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이 이미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나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은 이미 돌연사라는 끔찍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찌 해볼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고 말입니다.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발생하는데 이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감정의 격렬한 파동과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모두 사전에 징조가 있어서 마음과 몸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고들은 보통 확실한 질병이 아니라 아건강, 즉 미병으로 표현됩니다. 몸이 아프기는 한데 병원에 가 검사를 받으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게 몸을 잠식하고 머지않아 당신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모두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아의 기관과 조직 생성 및 성장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강도가 높거나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임산부의 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태반 유착인데 태반은 태아와 임산부를 연결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임산부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태아는 태반을 통해 그 영향을 받아 염증 지표 수준이 올라가고 염증은 태반 유착을 더 많이 일으키며 악순환됩니다. 임신 상태에서 잠재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면역 반응은 태반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태아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뇌와 다른 기관까지 손상시킵니다. 그 정도는 유전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트레스 강도와 지속 시간, 태아의 성별, 특히 남아가 더 취약합니다. 등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 최종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유전자 변화가 유전자 특징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의 행위를 학습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으키는 유전자 변화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적잖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억제 물질인 가바는 임산부를 위한 천연 안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완과 휴식 등 편안한 상태에서 수준이 높아지므로 임산부는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심신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중 하나인 옥시토신은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지며 남성과 여성의 스트레스 조절에 모두 중요합니다. 이 옥시토신의 스트레스 완화 작용은 주로 사회관계 행위와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상호 활동과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기분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발생을 줄이는 등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자들은 사회관계 행위가 특히 여성의 스트레스 완화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의 조기 경보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자녀에게 얽매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진화적인 측면에서 여성은 스트레스 원에 대해 경고해주거나 도피를 돕는 사람,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람과 관계를 더 잘 맺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스트레스 원을 마주하면 공격적으로 싸우려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상대적으로 발달한 근육, 그리고 얽매이는 임신 상태를 겪지 않는 덕입니다. 여성에게는 임신기 이외에 또 하나의 특수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입니다. 이 시기 호르몬 수준의 변화는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의 스트레스는 여성의 가임기가 끝났음을 표시하며 호르몬 수준의 변화는 뇌 화학 물질과 스트레스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며 수면을 돕고 신체 리듬을 개선하며 뇌세포의 생장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갱년기에 크게 줄어듭니다. 갱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바 수준은 명상을 통해 올리고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면 건강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떨어진 멜라토닌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 쌓이면 잠자면서 계속 꿈을 꾸거나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재 생활에서 겪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수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다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잠재한 위험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집니다. 즉각 과학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이어져 되돌리기 어렵게 됩니다. 다수의 불면증 환자는 잠을 자기 어렵고 잠자기에 드는 게 두려울 지경이라 호소합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지 않겠다고 떼를 쓰지만 자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까지 피곤해지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껴안고 눕습니다. 성인의 수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의 수면 패턴에 얼토당토 않는 목표를 붙입니다. 반드시 8시간 숙면하겠다거나 적어도 12시 전에는 잠들어 독소를 배출하고 간 건강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현대인의 수면 관리가 각자의 자연 수면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좋은 수면이라는 기준을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수면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활동하는 신체의 시스템을 닫거나 꺼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깨어있을 때 학습을 많이 할수록 세포는 더 많이 파괴됩니다. 만약 무작정 계속 학습을 함으로 뇌세포의 활동을 늘린다면 학습 능력이 포화돼 유의미한 정보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깰 때까지 잘 수 없는 상황은 수면 박탈이라 하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수면의 질과 양은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낮에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다면 꿈속에서 경험도 실제와 똑같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렘 수면은 전체 수면 과정의 후반부에 더 비중이 커지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렘 수면 상태에서 잠에서 깨고 방금 꾸었던 꿈을 기억합니다. 만약 수면 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깨어나면 아예 꿈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비자연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잦은 수면 박탈은 아침에 짜증, 화, 우울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후에 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키웁니다.
밤새 수면 박탈이 계속되면 다음날 전전두엽 영역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복잡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박탈이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잘 다스려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낮에 시간을 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짧은 휴식은 수면 박탈과 연관된 신경 내분비 및 면역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을 만든 허버트 벤슨은 원래 허버트 의대의 심장내과의였습니다. 이는 심신요법을 도입했으며 4가지 중요한 요소, 즉 정서, 인지, 행위, 생리 반응을 결합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해결해야 스트레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4대 기본 감정 중에 공포, 슬픔, 행복, 분노 중에 하나인 공포는 매우 강렬한 정서로 스트레스 반응을 빠르게 활성화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성 정서로 사회 애착이 있습니다. 분리 위협에 맞닥뜨린 아기가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서 사회 애착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주요 영역은 전 대상 피질로 어떤 상황에서 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또는 사물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돕습니다. 우린 스트레스원을 마주한 순간 2가지 인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경험한 고통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떠올려 앞으로 경험할 고통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갈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에는 불안, 분노, 걱정,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됩니다. 다행히 습관성 부정적 사고는 인지행동 치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신훈련을 더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허버트 벤슨 교수의 이완 훈련 환경을 소개합니다. 언제든 가능하지만 되도록 아침 식사 전이나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고플 때나 식사 직후는 피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만의 규칙적인 훈련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매일 1, 2분, 회당 20분 내지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5분 훈련을 하고 10분 훈련을 더해 전체 훈련 한 세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추천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는가가 아니라 훈련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완 반응 상태를 판단하는 법은 이완 반응 상태에 들어서면 우선 온몸의 긴장이 풀려 근육이 충분히 이완됩니다. 호흡이 깊고 느려지며 심장 박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몸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훈련 기간이 길어지면 침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완 훈련은 특히 학생 집단에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수준이 높습니다. 젊을수록 심신 회복력이 뛰어나고 제어력도 강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엇보다 사춘기라는 아주 특별한 생리적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 집단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규칙적인 이완 훈련으로 감정 쓰레기를 그때그때 비우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스마트 C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변화를 겪었는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을 대신하겠습니다. 그의 변화는 어느 날 면접 대기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날 면접 장소는 20층 높이에 있는 사무실이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S는 심장이 긴장으로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는데 그중 유난히 삐뚤게 주차된 차 한 대에 눈길이 갔다. 그때 나에게 배운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를 떠올린 그는 그 자동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름이 불릴 때까지 계속 보면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만 생각했다. 이날 S의 면접은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면접관과 말이 너무 잘 통해 두 사람 모두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취업 면접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매번 긴장과 걱정에 휩싸여 면접실 문을 열던 모습은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저 방금 한 면접의 여운이 남아 한 번 더 즐거운 면접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났다. 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 밤 팔굽혀 펴기를 했는데 이때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를 10분 활용했다. 근육의 통증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70여 회가 최대치였는데 지금은 120회도 거뜬히 해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음뿐 아니라 몸도 건강해졌다. 우리 우주님들께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의료인 출신이 아니라서요. 그래서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팡 박사가 여자시거든요. 여성입니다. 이 여성분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책을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